안녕하십니까? 소호쿨극장입니다. 오늘은 매년 초하루 해가 뜰 때 소원을 빌면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는 전국 해돋이 사찰 소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유익한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우선 바다 위에서 해가 뜨는 사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입니다. 낙산사는 동해 절벽 위에 정각이 이어지고 의상대와 홍련암이 어우러져 해돋이를 완성하는 사찰입니다.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하였고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로도 자주 언급됩니다.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연면 낙산사로입니다. 낙산사에 가려면 양양군 강연면에 위치한 사찰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며 대중교통과 자가용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속초 시내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양양행 버스를 타고 낙산사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기차는 가까운 기차역에서 기차를 이용한 후 양양행 버스를 타고 낙산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낙산사는 문화적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관동 8경급 풍광으로 역대의 시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낙산사는 보물인 7층 석탑, 사리장엄 관련 보물 등 바다 관음 신앙이라는 상징성이 아주 큽니다. 주변 맛집은 낙산사 물곰탕, 낙산해변 회센터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하거나 낙산의 신물회, 바람꽃체녀마을 낙산점, 낙산집 면허, 흥분의 밥상, 설악살로 한우 등을 인터넷에서 찾으면 됩니다. 낙산사를 대표하는 포인트는 의상대와 홍련암, 그리고 동해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일출이며 그 의미는 관세음보살 신앙으로 대표되며 낙산사는 새해맞이 기도를 하는 일출 성지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경남 남해 금산의 보리암입니다. 보리암은 남해 금산 절벽 위에 있으며 간절하게 빌면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 도량으로 유명합니다. 주소는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입니다. 교통은 남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리암으로 가는 버스는 하루에 2번 운행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복곡 1주차장에 주차 후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복곡 2주차장까지 가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의미로 보리암은 관음신앙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발언, 치유, 소원을 만들기 좋습니다. 주변 맛집은 멸치쌈밥, 남해 해물파전의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제두식당, 남해정식당, 다랭이 맛집, 시골할매 막걸리, 동천식당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 됩니다. 보리암의 포인트는 남해 금산의 절벽 위에 조성한 암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와 섬 그리고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일출입니다. 덕분에 보리암은 간절한 기도 도량으로 전국적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남해 금산 조망, 상주읍 모래비치, 독일마을 등이 있습니다. 보리암의 제일 가는 포인트는 금산 능선에서 보리암을 내려다보는 구도와 수평선의 해가 바다에서 솟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충남 서산의 간월암입니다. 간월암은 물때가 열어주는 사찰입니다. 바닷길이 드러나는 순간 자체가 중요한 매력인 사찰입니다. 주소는 충남 서산시 부성면 간월도일길 119-29 간월암입니다. 교통은 서산권 진입 후 간월도 방면으로 가면 됩니다. 접근이 아주 쉽지만 방문 전 물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월암의 바닷길이 열리는 체험은 한국 서해 신앙 민속 정서의 기원이나 발언과 잘 들어맞습니다. 주변 맛집은 간월도 해물칼국수, 서산 개국지 등의 검색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옥경인의 큰마을 영양굴밥, 간월도 밀양, 간월 수제 맥주 오브로어리, 간월 콩밭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 됩니다. 주변 관광으로는 천수만 일대 철새와 노을, 그리고 간월도 스카이워크 등이 좋습니다. 간월암의 제일 가는 포인트는 밀물과 썰물 따라 섬이 되는 암자와 서해 특유의 고요한 붉은 일출, 그리고 무학대사와 관련된 전설입니다. 네 번째, 충남 태안의 안면암입니다.
안면함은 바다 위로 이어지는 길과 탑 그리고 여우섬이 어우러져 바다 위 불탑 구도를 만듭니다. 주소는 충남 태안군 안면함 여수의 길 198-160입니다. 교통은 자가의 경우 안면함을 목적지로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태안 IC에서 나온 후 20여 분 가면 도착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터미널 기준하여 약 10여 분 안에 도달합니다. 안면함 부교는 물때에 따라 건널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르므로 물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함의 경우 물때와 부교 그리고 갯벌이 결합된 체험형 사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 맛집은 안면도 꽃게장, 태안 바지락 칼국수로 검색하거나 타원 안나엔티 카페, 꽃지원 조꽃게집, 딴뚝 통나무집 식당, 시골밥상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 됩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꽃지해변과 안면도 자연휴양림이 좋습니다. 태안의 안면함은 서산 간호람과 묶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안면함은 썰물대 바닷길과 바다 위 부교 등이 조합되어 서해권 최고의 해돋이 사찰이 됩니다. 다음으로 산 정상이나 능선에서 맞는 해돋이 사찰 이야기입니다. 5번째, 전남 여수의 향이람입니다. 향이람은 이름 자체가 해를 향한 암자입니다. 해돋이 성지라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주소는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이람로 60입니다. 가는 길은 차량 이용 시 여수시 돌산읍 향이람로 60에 위치하며 여수에서 약 27km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 시 KTX 여수엑스포역에서 일반 버스 111번 또는 여수고등학교에서 좌석버스 113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이람은 새해의 소망을 올리는 관음 기도처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향이람 일출제가 공식 축제로 운영됩니다. 여수게장, 돌산 갓김치 삼합의 검색 키워드로 주변 맛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용궁횟집, 어풍선어, 깨순이네 밥상, 게장한식 로맨틱 레스토랑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 됩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돌산대교 야경, 여수 해상 케이블카, 오동도 등이 있습니다. 향이람의 포인트는 암벽 위 관음전이며 해를 향한 암자라는 이름 그대로 남해와 기암괴석 그리고 붉은 태양이 어우러져 감동을 줍니다. 6번째, 부산 기장의 해동용궁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 지어진 절이라는 자체가 희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궁사는 부모님 동반을 추천합니다. 주소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입니다. 교통은 동해선 오시리아역에서 내려서 버스 환승 후 조금 걸으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는 1001번 버스를 타고 용궁사 정류장까지 이동 후 약 10분 정도 도보로 이동합니다. 용궁사에서의 해돋이는 새해 바다 발원의 3요소가 서로 어우러져 해맞이의 상징성이 큽니다. 기장 대게 해산물, 송정 기장 멸치 쌈밥의 검색 키워드로 주변 맛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식당은 샤브하루, 카페오시랑, 바르미 샤브샤브엔 칼국수, 모닝베어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 됩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오시리아 해변, 송정해변,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인근에 있습니다. 주변 사찰로는 같은 기장권에 해광사와 옥정사가 있습니다. 용궁사의 포인트는 바닷가 계단, 관음도량, 새해 소원 기도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7번째는 전남 해남의 미왕사입니다. 미왕사는 우리나라의 남쪽 끝 바다에 가까운 산사로 장엄한 새벽 공기가 강점입니다. 주소는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왕사길 164. 교통은 차량 교통의 동선이 출발지별로 달라 미왕사 홈페이지에 안내 문구를 추천합니다. 미왕사 해돋이는 땅끝 권역의 산사라는 지리적 상징이 커서 새해의 시작을 남쪽 끝에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남 한정식, 땅끝 전복 해물 등의 검색 키워드로 주변 맛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빙그레 식당 본점, 당연히 포레스트 완도, 카페 유선 해남, 본동 기사 식당 해남 등을 검색하면 근처 맛집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땅끝마을 전망대와 달마고도가 있습니다. 미왕사 해돋이의 포인트는
달마산 능선, 한반도 최남단권 일출, 산문 정각의 새벽 안개와 그 사이의 해돋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륙 산사에서 맞는 장엄한 일출 이야기입니다. 8번째는 강원도 평창 월정사입니다. 월정사는 오대산의 대표 산사입니다. 전나무 숲길이 기도와 명상에 아주 좋습니다. 주소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입니다. 교통편입니다. 자가로 가는 길은 월정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KTX 진부 오대산역과 연계하여 진부 터미널에서 월정사까지는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를 타면 됩니다. 월정사 해돋이는 도시형 해돋이와는 대비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산사 특유의 장엄함과 새해 첫 공기는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진부 황태, 평창 메밀 등의 검색 키워드로 주변 맛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식당, 유명식당, 산채안마당, 와우대 관령한우 진부점 등을 검색하면 근처 맛집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오대산 국립공원 트레킹, 겨울엔 평창권 설경이 좋습니다. 주변 사찰은 월정사 말사인 상원사를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걷기를 추천합니다. 월정사의 포인트는 전나무숲, 정멸보궁 상원사 방향, 산안개와 햇살 등입니다. 월정사 일출은 내면 성찰형 일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경북 경주의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는 해돋이 명소이지만 새벽에 가면 세계유산의 장엄함이 압도적으로 다가옵니다. 주소는 경북 경주시 불국로 385입니다. 교통은 경주 시내에서 불국사 권역으로 이동합니다. 불국사는 불교의 이상세계를 지상에 구현한 건축으로 불교 사상의 결정판으로 평가됩니다. 경주 황남빵, 찹쌀떡, 경주 한우물회, 육회비빔밥 등의 검색 키워드로 주변 맛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난식당 1974, 두부마을, 경춘제, 보브러탕면가, 불국사 소고기 국밥집 등을 검색하면 근처 맛집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석굴암, 대릉원, 첨성대, 야경 등이 있습니다. 경주권 사찰이 토암산을 중심으로 많이 있으므로 석굴암을 포함하여 코스와를 추천합니다. 불국사의 포인트는 토암산 능선, 신라불국토, 청운교, 백운교 주변 여명입니다. 10번째로는 경남 양산에 통도사가 있습니다. 통도사는 해맞이, 또한 새해 기도나 발언에 최적화된 사찰입니다. 특히 사리 신앙의 포인트가 강합니다. 주소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입니다. 교통편은 어디서 가든지 양산권 접근 후 사찰 진입이 쉽습니다. 통도사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구성 사찰로 소개됩니다. 통도사는 한국 산사 문화를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법보사찰인 해인사와 승보사찰인 송광사와 더불어 통도사는 불보사찰로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산, 하북 산채정식, 통도사 국밥 등의 검색 키워드로 주변 맛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식당, 동심, 삼정메밀소바, 통도시, 선미돈돌이, 언양불고기 등을 검색하면 근처 맛집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영축산 산책, 양산 온천 휴양권 등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새벽 산문, 일주문, 영축산 자락, 부처사리 도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찰입니다. 무엇보다 대웅전에 부처님이 없는 절로 유명합니다. 대신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해돋이를 하기에 좋은 10개의 사찰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친구의 배신에 세상이 싫어 출가했다가 선지식이 되어 세왕조의 털을 닦은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터를 닦은 무학대사는 처음부터 큰 스님은 아니었다. 일설에 의하면 출가하기 전에는 장터를 헤매는 장사꾼이었다. 한 번 장사를 나가면 몇 달이고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돈을 벌고 다니는 동안 부인은 주막을 했다. 그런데 어떤 무리한이 술을 마시러 왔다가 무학의 부인에게 반해서는 집적거렸다. 무학의 부인 또한 사내답게 생긴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도망을 갔다. 그것도 모르고 오랜만에 무학이 집에 돌아왔는데 밤중인데도 불을 켜놓지 않아 깜깜한 절벽 같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집안 곳곳을 뒤지며 부인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찾아도 찾지 못했는데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와서는 부인의 행실을 귀띔해 주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한마디 하고서는 집에 불을 질렀다. 그런 다음 길을 떠난 무학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길 가다가 산기슭에 있는 무덤가에서 쉬고 있는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물었다. 아저씨는 어디 가십니까? 나는 이리저리 떠돌며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러세요. 그러면 따라가도 되죠. 이렇게 만난 청년과 동행이 되어 다니다가 하루는 주막에 묵게 되었다. 주막에서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랫목을 차지하는데 이 청년은 참 예의가 바른 것이 노인에게 아랫목을 양보했다. 그 모습을 본 무학이 생각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 아내는 나를 못 믿고 떠났지만 이 청년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 사람하고 다니며 장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청년에게 말했다. 여복의 청년. 자네 장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자네를 보니 참 점잖고 훌륭한 사람이네. 내가 돈을 댈 테니 나하고 같이 장사를 한번 해보세. 그러자 청년이 딱 잘라 거절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는 돈을 누가 대든지 상관없지만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니 맞는 말이라 무학이 제안을 거두었다. 하루는 청년이 포목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신발에 남의 논의 검불이 붙어 따라온 것을 발견했다. 청년은 짐을 무학에게 맡긴 채 40리 길을 되돌아가서 그 검불을 논에다 떼어놓고 왔다. 무학은 성실하고 정직한 이 청년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거절하는 청년을 설득해서 결국 동업을 시작했다. 한 3년을 이 청년과 같이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 돈을 금덩이로 바꿔서는 청년에게 맡겼다. 그러다 음력 4월쯤에 어느 날 밤 뒷간에 간다고 나간 청년이 영 돌아오질 않았다. 청년을 믿고 있던 무학은 설마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가 놓고 간 행장을 풀어보았다. 짐작한 대로였다. 포목만 남기고 금덩이만 홀랑 가지고 도망을 한 것이었다. 무학은 세상에 그만 정이 뚝 떨어졌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아내도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믿었던 청년마저 배신하다니. 자탄하고는 그때부터 장사에도 돈에도 미련을 다 버리고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이듬해 봄이 되어 초목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개미가 나오는 때가 되었다. 무학이 길을 가다 외딴 구석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저기 멀리서 불승이 한 사람 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불승의 걸음이 이상했다. 갈짓자를 그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제엔장. 저중은 왜 곧은 길로 안 가고 갈짓자로 꺾어가며 다니는 거지? 무학은 그 불승이 올 때까지 턱을 세우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걷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다. 불승이 다가오자 무학이 물었다. 여보, 스님. 일이 바쁜 세상에 어찌 갈짓자 걸음을 걸으며 오는 거요? 소승 문안드립니다. 속가에 계신 분은 소승의 뜻을 잘 모르십니다. 그 뜻을 들어볼 수 있겠소. 보시다시피 지금은 음력 3월로
산천 초목과 모든 생물이 다 땅으로부터 피어나오는 때입니다. 내 갈 길이 바쁘다고 해서 서두르다 보면 발밑에 수많은 곤충이 하루에 수십만씩 밟혀 죽겠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곤충을 살펴 그 빈자리를 걸어가자니 자연히 갈짓자걸음이 되었습니다. 모학이 가만히 들어보니 생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참 그럴듯했다. 모학은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스님, 나도 스님하고 같이 가면 중이 될 수 있어. 물론입니다. 저하고 같이 가시면 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같이 갑시다. 그러고는 그날로 절에 들어가 행자가 되었다. 모학은 행자로 1년을 고생한 후에 계를 받고 불승이 되었다. 그날부터 모학은 크게 뜻을 품고 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 대신에 기도 스님이 되어서는 마음으로 3년을 약속하고는 불공을 드렸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불보살께 공양을 올렸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불을 외며 불공을 드렸다. 모학의 불공이 어찌나 지극정성이었던지 한 번은 관세음보살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사냥꾼으로 변장하고 나타났다. 모학이 아침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관음보살이 그 뒤에서 화살을 겨누고는 말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공양 올리는 밥을 내게 좀 먼저 주시오. 안 됩니다. 불공이 끝나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기다리라니 그럴 수는 없소. 지금 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쏘겠소이다. 그 화살에 맞아 죽을지언정 부처님보다 공양을 먼저 드릴 수는 없소이다. 그러자 화가 난 사냥꾼은 모학의 가슴을 겨냥하면서 활을 쏘았다. 모학은 아이코,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얼마쯤 있다 보니 죽은 게 아니었다. 분명 활을 맞았는데 화살이 자기의 가슴에 꽂혀 있지 않았다. 돌아보니 자기에게 화살을 쏜 사냥꾼도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호련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이 속이 시원해지더니 눈앞에 세상이 환해졌다. 화련관통, 환하게 통하여 도를 깨달은 것이었다.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은 그때부터 모학은 좌견천리 입견만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말 그대로 앉으면 천리가 보이고 일어서면 만리가 보였다. 그래서 없을 무에 배울 학을 써서 배우지 않고 깨달은 자라는 뜻으로 스님들이 그를 무학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충청도 간월도에 사는 어떤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장에 어리굴젓을 팔러 가던 길에 숲에서 아이를 낳았다. 집에 돈이 너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어리굴젓을 팔아야만 했는데 신생아를 데리고 장에 갈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나뭇가지로 덮어두고 장에 가서 어리굴젓을 팔고 왔더니 학 한 마리가 아이를 감싸 보호하고 있다가 모학이라고 울며 날아갔다고 한다. 이에 학이 춤춘다는 뜻에 모학이라고 이름 지었다가 출가 후 배우지 않고 깨친 자라는 뜻인 모학으로 고쳐 부르게 됐다고 한다. 서산대사 휴정이 쓴 설봉산 서광사기에 모학대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 책에 의하면 모학대사가 설봉산 토굴에 숨어 이름을 숨기고 솔잎을 먹으며 칡비옷을 입고 수행하고 있었는데 1384년 무렵 이성계가 대사를 찾아간다. 그런데 이성계가 모학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연이 무척 흥미롭다. 이성계는 1384년 무렵 함경도 남쪽의 학성으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일만 집의 닭들이 꽃기호하고 일시에 울고 일천의 집에서 일제히 다듬이 소리가 났으며 낡은 집에서 석갈에 셋을 지고 나오니 꽃이 지고 거울이 떨어져 깨지는 꿈이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해몽자라기로 소문난
이웃 노파에게 부탁했더니 그 노파가 자기는 깜냥이 안 된다고 사양하며 도가 높기로 유명한 수행자 무학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그곳이 현재 북한의 강원도 안변군 설봉산에 있는 고려 후기에 창건된 사찰 서광사였다. 이성계가 안변으로 찾아가서는 무학을 방문해 해몽을 듣게 되는데 무학은 이 꿈을 이성계가 임금이 될 것을 예고하는 꿈으로 풀이한다. 다시 말하면 1만 집에 닭 우는 소리는 높고 귀한 지위를 축하하는 것이고 1,000집의 다듬이 소리는 임금을 모실 사람들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꽃이 지면 열매를 맺고 거울이 떨어지면 소리가 나는 법이며 또 석갈의 셋을 사람이 지면 임금 왕자가 된다고 하는 해몽이 바로 그것이다. 해몽 후 머물던 절의 이름을 왕의 꿈을 해석한 절이라 하여 서광사라 하고 3년을 기한으로 500성인을 모셔다 제를 드리면 왕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이에 이성계는 당장 서광사를 확장해서 3년 동안 큰 불공을 들였다고 한다.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 조선의 왕이 된 후 무학이 한양을 신도읍지로 점친 다음에 이성계를 도와 궁궐을 지으려고 기둥을 세울 때마다 쓰러지기를 3번이나 했다. 불길한 예감에 고민하며 무학이 서성거리는데 그때 근처에서 밭을 갈던 농부가 자기 소를 보고 미련하기가 무학보다 더하다고 꾸짖었다. 이에 정신이 번쩍 든 무학이 그 농부에게로 가서 가르침을 청했다. 농부는 지금 터에서 서쪽으로 10리만 더 가라고 하면서 이곳은 학의 형성인데 몸통 부분에 궁궐을 지으려 하니 무거워 학이 날 수가 없어 기둥이 쓰러지므로 날개에 해당하는 지역에 먼저 사대문을 짓고 나서 궁궐을 지으라고 했다. 이에 왕십리라는 지명이 생기고 지금의 경복궁터에 궁궐을 지었다. 무학은 조선을 건국하는데 커다란 힘을 보탰지만 이후 이성계의 요청으로 신도읍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참여한 것 외에는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여 일선에서 후퇴한 뒤 대체로 양주 회암사에 머물며 수행과 교화에 전념했다. 왕자의 난 이후에 태종이 여러 신하를 함흥의 이성계에게 보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함흥차사 일화를 낳기도 했으나 무학은 1402년 태종 이방원의 청을 받아 함흥에 머무는 이성계를 설득해 한양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양주 회암사에 들어가 한동안 거기 머물며 무학대사와 함께 울분을 달랬다. 5번째 아들 이방원에게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실권은 여전히 이성계에게 있어 한양으로 환궁하지 않고 양주에 머물러 삼정승을 포함한 조정의 대신들이 양주 부근의 회암사까지 와서 정무를 의논하고 윤허를 받았다는 데에서 의정부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그 외에도 무학대사와 이성계 사이에는 많은 일화가 있다. 한 번은 이성계가 무학을 보고 돼지 같다고 하니 무학은 이성계를 보고 부처님 같다고 했다. 이성계가 그 까닭을 물은 즉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대답을 해서 이성계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